그런가 하면 민주당도 살펴보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친문, 친명계가 내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요게 날이 갈수록 계속 강해져요. 조선일보 일면입니다. 커지는 문명 충돌. 여기서 문은 문재인, 명은 이재명이겠죠. 처음에 명문 정당 만들자고 했는데 이제는 문명 충돌로 가고 있습니다. 이 충돌에, 이 큰 싸움에 친명의 좌장까지 드디어 나섭니다. 정성호 의원까지 참전했습니다.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본인 스스로도 내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 하셨지만은 어쨌든 또 한편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재창출을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책임이 있다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 어떻든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런 의견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 때 아닌 대선 패배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총선 앞두고 그동안 뭐 했다가 이제 와서 대선 패배가 누구 책임이냐라는 손가락질이 시작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 대선에 졌느냐 쭉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정성호 의원, 문재인 정부가 정권 창출에 실패했으니까 핵심 역할을 했던 분들, 그분들 아닙니까? 뭐 임종석 전 비서실장 얘기하는 거예요. 정성호 의원은 문재인 정권 인사 책임론을 언급합니다. 또 있죠? 추미애 전 장관. 뭐 이분은 계속 자신의 SNS를 통해서 석고대죄해야 할 문정부 비서실장들, 아니 왜 총선에 나오십니까? 아예 이렇게까지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러자 당사자들 반발하죠. 이재명 탓이라고 반발합니다. 바로 임종석 전 실장. 이재명 탓 이렇게까지는 아직 안 했어요. 이게 지금 발언 수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 탓이라고는 안 했고 돌려서 얘기해요. SNS를 통해서 0.73% 패배했잖아요. 0.73. 그때 대장동 뭐 얘기만 안 나왔어도, 그때 법인카드 얘기만 안 나왔어도 0.73은 우리가 줄일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이재명 탓까지는 안 합니다. 그런데 자, 친문 핵심 의원이 얘기합니다. 이재명이 후보 안 됐으면 대선 이겼을 거다.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은 안 밝힙니다. 지금 이름 밝혔다간 공천 시즌인데 이름은 드러내지 않아요. 자, 차재원 교수님. 예. 요 야당의 지금 요 장면, 요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결국은 지금 뭐 일종의 이제 개파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일단 일종의 그러니까 공중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 개별적인 지역에서의 여론조사는 지상 백병전이라고 한다면 그 지상 백병전에 대비해서 어떤 식으로도 이 여론 공중전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의 고지를 먼저 점령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주도척이 친명계에서 사실은 친문들의 그 정권 교체, 5년 만의 단임 정권에 의해서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함으로써 일종의 뭐랄까요, 정치적 명분을 쌓으려고 하는 거였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꼭 집어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결국 우리가 후보를 잘못 뽑았던 거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 에둘러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함으로써 이재명 대표의 당내의 거리감, 이 장악력을 조금은 흔들어 보려는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지금 양측이 충돌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뭐 제3자가 봤을 때는 이거야말로 일종의 진흙탕 싸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 얘기를 하고 싶었으면 아니 대선에 패배한 후보가 가장 큰 책임이 있느냐 저 얘기를 하고 싶었으면 이재명 대표가 의원 나왔을 때 송영길 지역구 물려받아서 의원 나왔을 때 그때 했어야죠. 아니 대선에 진 사람들은 보통 영국 가고 외국 떠나 있다가 잠시 잊혀지고 그리고 생각 가다듬고 다시 도전하는 게 그동안의 정치 관례였어요. 근데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바로 의원이 되겠다고 이렇게 나섭니까라는 얘기를 그때 했어야죠. 근데 그때는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총선 공천 앞두고 서로 저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쓴소리 했던 사람이 있었죠. 박용진 의원. 대선 때 이재명 대표와 당내 경선에서 경쟁 관계였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그 얘기를 합니다. 백서 같은 것도 만들지 않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따져봅니다. 일단 백서라는 걸 만들지 않나요? 이렇게 대선 패배하면은
왜 졌는지 이유 다 따져보잖아요. 네, 보통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이걸 안 만들었다는 주장을 한 건데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윤석열 정권 탄생의 원인을 언급하면서 친문계를 저격한 걸 두고 당은 대선 패배 원인이 담긴 백서 작업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 의원은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제 이 대선 패배에 관해 얘기를 하면서 누군가가 좀 책임을 지고 석고대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건 다 공감을 한다면서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대통령 선거 때 우리가 이런 잘못을 했고 이게 참 뼈 아프고 이런 것이 이제 패배 원인이었다는 스스로의 장비록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저희가 백서 작업을 안 했다. 백서 작업을 하지 않았는데 대선 패배의 책임을 묻는 이 일이 이번 공천 관련 과정에서 벌어지게 되면 또 다른 논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은 끝나고 나서 징비록도 쓰는데 왜 우리는 그런 게 없었느냐라고 했는데 그런데 어제 한 언론을 봤더니 있었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MBN 취재 결과 민주당은 이미 이 대선 백서를 만들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만들어 놓고 읽지도 않았나 봐요.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봤더니 앞으로 제대로라는 제목의 이 백서는 총 899쪽 분량으로 2022년 8월에 발행이 됐는데요.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우상호 의원이 발행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백서에는 당시 대통령 후보자였던 이재명 대표는 물론이고 백서 작업을 안 했다고 주장한 박용진 의원의 기념사도 담겨 있었는데요. 기념사를 썼던 분이 그게 나왔는지는 몰랐나 봐요. 몰랐었나 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소속 의원도 모르게 공개가 되지 않은 것인지 이건 아직 의문입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계속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출마를 두고 결국 친명계에서 막 이렇게 막 비판하잖아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 답답했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뭐 옆에서 누구랑 통화하는 것보다 직접 통화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이건 이제 언론 보도입니다. 나중에 해명까지 다 전해드릴게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를 했다. 그런데 안 받더라. 지금 그런 보도가 일단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원래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이 서울 중성동갑 출마 뭐 이렇게 하다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구에 뭐 윤희석 의원, 윤희숙 전 의원, 그러니까 경제 전문가와 86 운동권 뭐 이런 대결구도 얘기 나오고 했었는데 근데 최근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이런 이른바 문명 갈등이 커지면서 이게 지금 친명 그룹에서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 이 지역은 안 된다. 험지 출마할 거 아니면은 이 중성동갑은 줄 수가 없다. 이제 뭐 이런 회의에서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본인도 뭐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뭐 임종석 전 실장이 직접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를 보도에 따른 뭐 10여 차례 가까이 했는데도 안 받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임종석 전 실장이 또 오늘 언론에서 전화를 하지는 않았다.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제 동아일보에서 아까 이제 그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한데 뭐 그런 얘기, 통화를 시도를 한 적 없다. 그러니까 내가 전화를 했는데 안 받고 지금 그런 사이는 아니다. 그럼 전화를 본인이 아예 안 했다는 건지, 지금 이 상황이 와도 아니면 통화를 하긴 했다는 건지. 근데 통화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전화를 아예 안 했다. 나는 이거 가지고 이재명 대표한테 뭐 이렇게 저렇게 항의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아니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들어보죠. 자,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임종석 전 실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왜 저만 갖고 그래요? 지금 당내 개파가 구심점이 없는데 오시면 친문의 마티형으로 구심점이 될 것이다. 뭐 괜한 억측들이죠. 억측들이. 왜 저만 갖고 그러나 모르겠어요. 어찌 보면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3년 차에 2020년 총선에서 뭐 전례 없는 압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조국은 지금 오늘 뭐 2심 판결 나온다는데 조국은 문재인 정권의 핵심 인사 아닙니까? 근데 조국은 정당 만들어서 지금 비례대표 뭐 얘기할 때 배제하지 않을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래 왜 나만 갖고 그래? 이게 나오는 것 같아요. 가장 세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임종석 전 실장이 가장 세고 또 문재인 정권의 초대 비서실장 상징성도 있고 만약에 국회로 입성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친문의 핵심이 될 겁니다. 그리고 차기 대선까지 노리는. 자기 대선 노리고 그 전에
8월 달에 이재명 대표 임기가 끝나거든요. 그럼 당권 경쟁이 벌어지는데 그때 임종석이 가장 강한 라이벌로 여기기 때문에 임종석만 갖고 그러는 거죠. 새끼 호랑이는 드릴 수 없다. 딱 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